네, 오늘 4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전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2번을 한번 좀 봅시다. 다음은 리튬 이온과 베릴륨 이온을 표시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는 문제는 제가 교재에서도 적었지만 이렇게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모양을 맞춰주고 거기다가 전자기수를 맞춰주면 되는데 이건 제가 처음이니까 교재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성자 수가 3개잖아요. 근데 전하량이 지금 플러스예요. 그렇다는 거는 양성자가 많을까요? 전자가 많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전자가 많으니까 플러스를 띄웠다는 거겠죠. 근데 양성자가 한 개 더 많은 상태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웠으므로 얘는 전자를 한 개 모자라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지금 한 번에 뚝딱 쓴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번 연습하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 뒤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4번이죠. 그리고 질량이 원자량이 9라고 했으니까 4 플러스 5에다가 양수자 2개 많아야 되니까 전자 2개 부족해서 2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은 크게 무리 없이 넘어가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장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적어놓으시면은 기억해 보시면 양성자수랑 중성자수 비교하라고 바로바로 나오죠. 중성자수, 양성자수 비교하는 것도 나오고 전자수 합 이런 것도 다 보이기 때문에 문제들을 빨리빨리 볼 수 있어서 가시성 높이려고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거예요. 이제 3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전자수가 각각 2인 원자 또는 이온 가나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문 같은 거 읽을 때 제가 항상 주의하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지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얘만 봐도 전자수가 각각 2인 원자 또는 이온이라고 했는데 전자수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다 여기다가 2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나다에서 이온은 한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온 한 가지니까 나머지 2개는 뭐다? 원자다. 근데 저희 원자의 특징은 뭐였죠? 양성자랑 전자의 개수가 같다. 즉 양성자가 몇 개여야 된다? 2개여야 된다. 이거까지 알아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좀 더 밝은 애 하얀색이라고 할게요. 이 하얀색 애가 양성자였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양성자 1개, 2개, 2개니까 원자 2개 괜찮아요.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어두운 애가 양성자였다고 하면은 1개, 1개, 2개니까 원자가 2가지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지워지네. 2개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가 양성자다? 요 하얀 놈이 양성자다. 그래서 기억이 맞게 되는 거고요. 여기 뭐 개수 얘는 다 눈으로 보이긴 하지만 굳이 쓰자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나랑 다는 동위원소 관계이기 때문에 거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가는 이온이다. 뭐 양성자랑 전자수 다르니까 당연히 맞고 디귿 나와 다는 원자 번호가 같다. 동위원소라는 거 아까 체크했죠. 그렇기 때문에 맞아서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4번 다음은 어떤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뭐 읽을 때 이런 거 구분이 잘 안 된다 싶으시면은 그냥 다 읽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기니디로 바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기억에서 기억의 원자량은 12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 밑줄 친 이 원자의 양성자수, 중성자수 혹은 원자량, 질량 뭐 이런 거 나와 있으면 그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바로 뒤에 나와 있죠. 아이고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6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원자량 12 바로 되겠고요. 니은 C의 평균 원자량은 13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각 원소의 동위 원소에 따른 존재비를 확인을 해줘야겠죠. 근데 99%의 C 원자가 여기 12에 머물러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12 내외 여기 굉장히 가까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12 가까이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3보다는 작겠죠. 근데 혹시 보니까 더 읽어봅시다. 여기에서 나머지 1%는 13C랑 14C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 12, 13, 14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이거 내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99대 1. 즉 이게 99번이니까 1대 99 내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건 교재에 좀 더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확인 부탁드려요. 어쨌든 간에 1대 99로 내분 딱 해주면 요쯤에 위치를 했다는 뜻이니까 13보다 당연히 적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 중성자 수는 얘랑 같다고 했는데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왜냐? 질량수가 같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뭐가 달라요? 양성자 수가 달라요. 그럼 당연히 중성자 수는 다르겠죠. 그래서 디귿은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틀렸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 표는 여기 지금
브로뮴의 원자번호가 나와 있죠. 브로뮴의 원자번호 나와 있으면 이런 것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동위원소의 비율이 나타나 있는데 지금 1대1에서 조금 더 이쪽이 많은 상태인 거죠.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정확히 50에서 얼만큼 벗어났고 얼만큼 벗어났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에서 79 원자량이 79인 브로뮴 원자는 중성자 수가 전자 수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원자잖아요. 그럼 전자 수랑 양성자 수랑 같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저희가 중성자 수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산해주면 되죠. 이거 표현해주면 35 플러스 79 맞춰주기 위해서 44 이렇게 써주시면 전자 수는 당연히 35개겠죠. 혹시 모르니 씁시다. 그럼 중성자 수가 전자 수보다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은 쟤랑 비교를 해주고 있네요. 얘네 둘이. 그럼 어차피 제가 늘 말하죠. 같은 부분 그냥 지워서 판단하셔도 무방하다고. 그러면은 79짜리랑 81짜리랑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아요? 79가 더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니은이 맞고. 디귿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은 요놈이 요놈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앞부분에 저희 그거 배웠었죠? 예전에 수학에서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요 똑같은 거 2개 들어갔다는 건 6이 해당하는 거고 다른 거 2개 들어갔다는 건 이거 전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a제곱 혹은 51%의 제곱, 얘는 2ab라서 2 곱하기 51% 곱하기 49%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같은 부분은 약분 해주시면 얘 51%고 얘는 2 곱하기 49%니까 얘가 훨씬 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했었을 때 제일 처음 푸는 학생들은 이런 거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79짜리가 51%니까 이거 2개라서 51%의 제곱. 얘는 51% 하나랑 49%니까 51% 곱하기 49%. 이렇게 계산해줘 버리면은 얘 약분해서 얘가 더 크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거 순서 바뀌는 것도 생각해서 곱하기 2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결국 답은 기억 니은 3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러더퍼드 입자산란 실험은 크게 체크할 거 없이 튕겨나온 거의 개수가 굉장히 적고 대부분 이걸 통과한다는 걸 통해서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죠. 가운데에 플러스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핵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문제는 따로 풀지 않을게요. 7번도 크게 체크할 거는 없고 학생 C가 하는 말 정도만 체크를 좀 해줍시다. 제가 교재에서도 설명을 했겠지만은 중성자의 역할은 뭐냐면요. 중성자의 역할은 뭐냐면 양성자가 핵에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리튬의 경우이겠죠. 이렇게 뭉쳐있으면은 원래 플러스 전하끼리는 청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핵 상태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 바로 중간중간 이렇게 중성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강한 핵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중성자가 양성자의 청력을 이제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가 2개 이상 존재하면은 청력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서 이걸 완화하려면 중성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냐? 양성자가 1개 있으면은 중성자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겠죠. 이게 뭡니까?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수소의 원자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C의 말은 맞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고 A, B는 알아서 풀어보세요. 8번 표는 3가지 이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체크해 줍시다. 그러면은 기니, D는 각각 플러스 중성자 마이너스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 무식하게 막 요거거나 이거거나 막 이렇게 표시한다고 안 했죠. 어떻게 얘까지 줘버린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좀 뭔가 가능성부터 생각을 해주란 말이에요. 모든 가능성을 다 테스트해보면 저희 시간 없어요. 일단 기억과 디귿, 가해있는 기억과 디귿부터 체크를 해봅시다. 양성자 수가 연계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연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니은이 양성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 알아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온이라고 제시해 준 걸 하나 봅시다. 이온이라고 했잖아요. 이온의 특징은 뭐다?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개수가 다르다. 저 지금 이 플러스는 양성자 말하는 거고 얘는 전자 말하는 거죠. 둘이 개수가 달라야 돼요. 그럼 니은과 디귿을 봅시다. 얘네 둘이 양성자랑 전자 각각이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마이너스가 안 돼서 중성자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도 되는데 얘는 뭐 크게 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남은 하나는 전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지워보고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얘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는 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 기억이 중성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얘네가 안 된다. 얘네가 만약에 됐었으면 얘는 중성자가 됐겠지만 얘네가 안 되기 때문에 중성자가 안 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중성자 후보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봤었을 때도 또 알 수 있겠죠. 얘가 중성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가 중성자다? 디귿이 중성자다. 이렇게 파악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거 빵개 되면 안 되니까 얘가 양성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혹은 제가 교재에서 적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 높은 확률로 전자의 개수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온은 가장 안정한 개수로 전자 개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빵개 2개, 10개 특이점은 분소 같은 경우에는 4개로도 존재할 수 있다. 뒤에 3점에 나와요. 근데 일단 1순위로 생각해주면 편한 게 이런 숫자들 나오면 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은 아니고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엔 이렇게 정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기억은 전자수이다. 맞다. 니은 나는 리튬 이온이다. 뭐 이거 확인해 보면 되죠. 3 플러스 4에다가 전자개수 2개니까 뭐 얘 맞고 그리고 전하량도 보면은 맞죠. 양성자가 한개 많으니까 항상 원자 번호 플러스랑 이거 원자량이랑 전하량이랑 이거 다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푸실 때. 디귿 가나다는 모두 양이온이다. 그러면은 플러스의 개수가 항상 마이너스보다 많은지부터 확인해주면 되는데 얘 보면은 많고 적네요. 그럼 얘는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이 점은 끝났고요. 이게 애초에 4강이 그렇게 크게 복잡하고 뭐 어려운 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어가지고 얘는 좀 빨리 끝냈어요.